지금까지는 펀드에서 어떻게 미래 자산 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저희는 알파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모델, 즉 알파들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만들 때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알파를 백테스팅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종목들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여러분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종목들을 저희들은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의 경우 코스피의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200개 종목이 그 거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 시가총액 200개 종목이 유니버스가 되게 됩니다. 퀀트 투자에 있어서 유니버스는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 넓어도 너무 작아도 안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니버스에 포함되도록, 즉 유니버스를 너무 넓게 설정하게 된다면 그 중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많은 양의 거래를 주문하게 될 경우 이를 소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는 퀀트 투자 중에서도 짧은 거래 간격을 가지는 전략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1분 단위로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버스의 종목의 수가 너무 작을 경우 한 종목당 배분되는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며 한두 번의 예측 실패가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니버스는 미래 자산 가격의 예측을 통해 통계적으로 수익을 올린다 라고 하는 퀀트의 전략에 맞게 나의 주문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종목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는 유니버스는 업비트 거래소 전체 거래 대금 중 해당 코인에 대한 거래 대금 비율이 2% 미만, 0.1% 초과인 코인들을 거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니버스를 설정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정성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종목들이 가능성이 낮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그중 하나인 민 리버전 아이디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동평균보다 가격이 낮아질 경우 다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는 다시 이동평균을 향해 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동평균보다 가격이 낮을 때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동평균선에 닿을 확률이 높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보다 높은 종목들에는 숏포지션, 낮은 종목들에는 롱포지션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평균과의 차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이동평균을 향해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왼쪽 편은 여러분이 실제로 저희 웹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입니다. 각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1분간의 데이터들로 제공됩니다. 코인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처럼 영업이익과 같은 펀더멘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 그리고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가는 해당 1분이 시작될 때의 가격, 종가는 1분이 종료될 때의 가격이며 그 1분간 가장 높은 가격을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WAP이란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로서 1분간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입니다.
클로즈 데이터를 쓸 경우에 대부분의 거래가 5,000원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하나의 거래만 6,000원에 체결될 경우 클로즈는 6,000원이지만 VWAP은 5,000원에 매우 가까운 값을 나타낼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제 거래 가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턴오버는 1분간 총 거래 대금이며 볼륨은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턴오버는 원, 그리고 볼륨은 코인의 개수 단위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턴오버, 즉 총 거래 대금은 VWAP과 볼륨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시계열 조작, 타임 시리즈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1분간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1분 전에 해당 데이터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 TS 딜레이를 사용하여 종가를 1분 전의 종가로 나누고 1을 빼게 되면 1분 동안의 해당 코인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 아래는 유니버스의 설정을 위하여 해당 종목이 평균적으로 전체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턴오버, 즉 거래 대금을 60분 동안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즉 TSmin 60을 사용하여 60분 동안 총 거래 대금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ADVM으로 놓고 각 종목의 ADVM을 전부 더하면 총 코인 시장의 1분간 평균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이를 해당 종목의 ADVM 값에서 나눠주게 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게 됩니다. 위에 유니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미넌스가 구해지면 도미넌스가 0.02 미만, 0.001 초과하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숫자들은 원하시는 만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원하시는 데이터를 함수를 통해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보신 TSDelay 아니면 TSMin과 같은 함수를 저희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하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이동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가격에 대한 데이터, 오픈, 클로즈, 하이, 로우 VWAP 중에서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VWAP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오퍼레이션과 크로스 섹셔널 오퍼레이션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타임 시리즈 오퍼레이션은 해당 종목의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존재할 때 그 종목의 시간별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목마다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크로스 섹셔널 오퍼레이션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서 다른 종목 또는 다른 데이터와의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체 코인 시장의 평균 거래량을 알고 싶다면 이는 크로스 섹셔널 오퍼레이션의 m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 아랫부분을 보시면 min, 볼륨을 넣게 되면 각 종목마다 거래되는 코인의 개수의 평균이 되므로 전체 코인 시장의 평균 거래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종목별로 10분간의 평균 거래량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는 타임 시리즈 오퍼레이션의 TSm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는 10분간의 이동 평균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TSmin VWAP 10, 3입 이동 평균이 됩니다. 뒤에 3은 난값이 아닌 유효한 값이 3개 이상 있어야지만 값을 계산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동 평균에서 최근 1분의 VWAP 값인 VWAP-M을 빼주게 된다면 이동 평균보다 현재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VWAP이 더 높다면 숏 포지션을 잡아야 하므로 현재의 값에서 이동 평균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동 평균에서 현재 값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한 단위 가격이 6천만 원이고 예시를 든 A코인의 경우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에 비해 10% 올랐을 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00, A코인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확률로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비해 값은 실제로 60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A코인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며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에 비해 몇 퍼센트나 벗어나 있는지 체크해야 하므로 TS민, V합, 10을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니버스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난처리하고 전체 코인 시장에 대한 중립화를 실행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종목별 점수가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파의 점수들을 같은 크기로 맞춰줍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알파를 더하거나 빼서 알파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데 다른 알파들과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중 하나 또는 두 개의 알파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알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S, remap이라는 함수를 통해 전체 알파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업비트 거래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없고 음수값을 가진 알파를 난으로 만들어주면 알파에 대한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들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각 종목들의 점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를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저희는 P&L 그래프, Profit and Loss 그래프라고 보며 지금의 경우 꾸준히 돈을 버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아래는 알파의 성능을 나타내는 스탯들인데요. 먼저 IR이란 여러분이 알파가 가져간 위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변동성을 의미하며 변동성이 낮고 높은 수익을 올릴수록 IR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IR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알파입니다. hit이란 여러분이 예상한 방향대로 종목의 가격이 움직이는 비율입니다. 60% 100이면 100개 중 60개에서는 돈을 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알파입니다. 리턴은 수익률이며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알파입니다. 왼쪽의 숫자가 실제 수익률 값이며 BP입니다. BP란 만분율, 즉 1BP는 0.01%를 의미합니다. MDD는 Max Drawdown, 즉 최대 낙폭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꾸준히 돈을 버는 좋은 알파가 됩니다. TVR이란 턴오버의 약자로서 여러분의 전체 자산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회전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TVR이 700이면 턴오버는 700회가 되고 따라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운용하신다면 하루에 총 거래 대금이 7억이라는 의미이며 그에 비례하여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턴오버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턴오버가 너무 낮은 경우 좋은 알파를 발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리턴과 턴오버에서 타협을 해서 적당한 알파 TVR 값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업비트 거래소를 기준으로 거래 금액의 5bp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알파 TVR은 최소 5를 넘어가야 하며 8 또는 7 이상이 되어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 TVR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턴을 높이거나 턴오버를 줄여야 할 텐데요. 리턴을 높이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는 턴오버를 낮추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C5는 상위 50%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종목의 수, C9은 상위 90%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종목의 수, C10은 상위 100%를 차지하는 종목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곧 C10은 전체 거래 대상 종목, 즉 유니버스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C5, C9, C10의 차이가 클 경우 몇몇 종목의 자산이 몰려 투자되고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알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롱은 롱 포지션을 취하는 확률,
이며 타임은 포지션이 0이 아닌 시간입니다. 따라서 타임이 100일 경우 모든 시간에서 포지션이 0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99는 곧 짧은 시간 동안 전체 포지션이 0인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턴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 턴오버를 줄이는 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데이터 중간의 난값은 거래할 때는 0으로 취급되며 거래량을 늘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VWAP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전에 타임 시리즈 오퍼레이션을 통해 난이 등장하면 난 값을 그 이전 시간대의 값들로 채워주었고 그렇게 변환한 데이터로 알파를 제작하였더니 아래처럼 맨 아랫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턴오버가 낮아지며 리턴 퍼 턴오버, 알파 TBR 값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통해 턴오버를 낮추고 리턴을 높이면서 알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알파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V왑에 비해 저가와 고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V왑은 분명히 고가와 저가 사이에 존재하므로 모든 알파는 양수로 도출될 것이며 고가와의 차이가 클수록 저가와의 차이가 작을수록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알파는 매 1분마다 모든 알파의 포지션을 수정해야 하므로 턴오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모에 존재하는 하이와 V왑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알파의 값이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의 세 번째 줄에 존재하는 이 finite,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경우 난값으로 만들어주면서 알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알파를 사용하면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돈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오른쪽의 알파는 유니버스를 설정할 때 사용했던 도미넌스, 즉 전체 거래량에서 이 코인에 얼마나 많이 편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만든 알파입니다. 한 알파에 코인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그 코인은 과열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곧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한 알파이지만 이 알파 또한 턴오버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알파를 만들고 실제 거래에 적용하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회전율, 즉 턴오버를 잡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분만의 알파를 만들고 개선하며 수익을 실제로 올리면서 펀드 투자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